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주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업을 맡은 교사 이윤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음, 모두들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입니다. 일단 오늘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챙겨서 옆에 두고 수업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총 4시간이 들었어요. 통합사회는. 그런데 3시간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정봉우리 선생님과 수업을 할 거예요. 자, 3시간은 이윤모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정봉우리 선생님과 수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일단원 통합적 관점의 이해라는 부분을 수업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렇게 생겼죠. 교과 소개를 잠시 하면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융합되어 있어.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질이라는 과목의 내용도 있고 일반 사회의 과목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일반 사회라는 것은 경제, 정치, 법, 사회 문화 이런 과목들을 그냥 통틀어서 일반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 이런 과목도 들어가 있고 중학교로 따지면 도덕 같은 과목이죠. 그리고 역사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다 융합적으로 합쳐서 우리 통합사회 교과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 과목은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다 필수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수능에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지금 위에서 소개했듯이 내신에는 이렇게 4시간이나 일주일에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12페이지입니다. 자, 주제 1 제목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도입 활동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각자 읽어볼까요? 자, 코끼리가 있는데, 그지? 코끼리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각자 코끼리의 일부 부위를 만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졌는데, 코끼리가 어떻니?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무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절구 같다. 그리고 꼬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새끼줄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지?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끼리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이렇게 물어봤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해 볼까요? 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힘들겠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상을 올바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 혹시 뭐 필기할 사람은 거기 적어도 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는 인간 사회 환경이 어우러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세상을 시시각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관점으로 교과서에서는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시간적 관점, 그리고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네 번째 윤리적 관점. 음. 자, 이 네 가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시간적 관점이란 세상을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어, 어떤 현상이 있어. 어떤 현상이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현재 이런 결과물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이 현상을 살펴보는 방법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시대적 배경과 맥락.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독도. 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근거를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각자 이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 지금? 자, 일본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교과서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가 이제 자국의 영토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자, 시간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자, 독도는 자, 울릉도의 부속 도서죠.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조선 시대 때 뭐 안용복 선생님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도 했고, 그리고 급기야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했고, 광복 이후로도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적 사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독도가.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과거부터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처럼 시간적 관점은 자, 과거의 사실과 사건, 제도나 가치 등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러한 시간적 관점의 탐구를 위해서는 특정 현상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여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까 선생님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을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봤죠.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세상을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위치와 장소, 분포 양상과 형성 과정, 이동과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줄 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간적 맥락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적 맥락.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도시가 있어.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 그리고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또는 주거 환경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과의 어떤 공간적인 네트워킹, 이동, 뭐 교통로 뭐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방법을 공간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와. 다설지야. 왜 그렇지? 왜 여기만 눈이 많이 올까? 어, 자연 현상을 살펴보는 거지. 자연 환경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현상을 살펴보는 방법을 공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세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회 구조 및 제도라는 말이 있죠.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여유가 있어 보여. 뭔가 자신의 삶의 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그럴까? 사회 구조나 제도를 살펴보는 거지.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 이 나라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회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또는 뭐 어떤 나라에 갔는데 너무 깨끗해, 도시가.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왜 그렇지? 살펴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형량이나 벌금의 제도가 너무 세.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 법 이런 제도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제 사회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적 관점의 탐구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여기 도서 자료실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음,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각자.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야. 뭐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뭐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왜 이렇게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졌을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제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주장도 하나의 이치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의견이 나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너무 편협한 사고, 고정된 또는 경직된 사고를 하면 어떤 현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페이지 네 번째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자,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행동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올바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이런 말 있죠. 또는 사회에 나아가야 할 규범의 방향,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음, 여기 이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초콜릿 좋아하죠, 여러분? 초콜릿의 원료는 뭘까요? 그렇죠. 카카오죠, 카카오. 자, 이 카카오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카카오는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 전 세계에서 가장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1위가 어딜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1위고, 2위는 가나예요, 가나. 그래서 우리 초콜릿 이름에도 가나 초콜릿이라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거의 카카오 생산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읽어보니, 카카오를 조금이라도 이제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아동들을 이제 노동 착취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 대부분 인신매매를 통해서 팔려와서 어,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어, 일을 하는 거죠, 강제로. 이런 아프리카 어린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데서 이제 잡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아동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인간은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예, 이런 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존엄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아동의 노동 문제는 그런 존엄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침해하는 행위죠.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물론 이런 효용성은 있겠죠. 싼 값에 이렇게 하면은 뭐 단가도 낮아지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아동 노동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도덕적 기준에서 이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도덕적 행위 기준이나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평가하는 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음, 자, 통합적 관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통합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자,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첫 번째,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자, 이게 무슨 관점이니? 어떤 현상이 있어. 근데 이 현상을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에 따라서 살펴보는 거지. 아까 우리 배웠죠? 이게 무슨 관점이지? 그렇지. 시간적 관점이죠. 두 번째, 위치와 장소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에 따라서 살펴봐. 자, 이건 무슨 관점이니? 그렇지. 공간적 관점이지. 공간적 관점.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을 따져서 살펴보는 거지. 자, 이건 무슨 관점이지? 어, 사회적 관점. 그렇지. 그리고 자,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이제 무슨 관점이라고 하지? 그렇지. 윤리적 관점이지.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아, 잠깐. 그렇다면 선생님,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한가요? 자, 이와 같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쉽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관점이에요. 아까 쌤 얘기했듯이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지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자, 읽어보세요. 자, 출석은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강의를 듣고 나가면 다시 그 클래스룸으로 들어가면 첨부되어 있는 설문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바로 들어가세요. 수업이 끝나면 들어가서 자기 이름 쓰고 선생님이 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다 질문지에 답을 해서 제출을 하면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진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